자, 432페이지예요. 임대차 효력이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당사자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임대차의 효력이라 하는데요. 자,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존속 중에는 권리로서는 차임에 관한 권리가 제일 크겠죠. 이게 임대인의 권리를 보면 임대차 존속 중에는 차임에 관한 권리일 겁니다. 차임.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그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물건 반환받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임대인의 의무는 적극적 의무예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임대인의 의무는 적극적 의무다. 그 적극적 의무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목적 물건을 약속한 대로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이 그 방해를 제거시켜 줘야 됩니다. 제거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끊으면 당연히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선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당의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적극적 의무로서의 임대인의 의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43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임대인의 의무, 이건 적극적 의무로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놨죠.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그리고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수선 의무에 관해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흠이 생겼을 때, 수리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수선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이고, 이에 관해서 면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특약. 즉,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이 수선해 가면서 그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붙일 수 있어요. 약정. 이 약정은 유효하다라는 것이 판례이고, 다만 이 면제 특약의 범위는 소수선에 관한 면제 약정만 가능합니다. 대수선에 관한 이것은 여전히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면제가 가능한 영역은 소수선에 한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434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디귿 동그라미 있죠.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면제 특약의 범위는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수선에 관해서는 여전히 임대인의 의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용 상환 의무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임차인이 만약에 수선하여 비용을 투입해서 고쳤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그 필요비를 상환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유입비 상환도 해줄 의무가 생깁니다. 당의 목적물이 개량되었다라고 하면 그 개량된 부분의 이익만큼은 이 임대인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그 유입비에 관한 상환 의무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계약이잖아요. 그렇다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준용될 수 있고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이런 제도가 임대인한테도 고스란히 적용되겠죠. 당의 목적물을 건네준 임대인이니까.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매도의 담보 책임처럼 그 책임을 진다. 이 담보 책임은 바로 무과실 책임이죠. 임대인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를 볼까요? 자,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는 제일 중요한 게 사용권이겠죠. 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임차권입니다. 그렇죠? 임차권 자체는 채권이죠. 다만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임차권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해 주었죠. 그래서 435페이지에 오시면 임차권의 효력,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반대 의사가, 임대인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라면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즉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이래 되겠죠? 이거 보통 우리는 임차권의 부동산 임차권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B 동그라미에 보시면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과연 임대차 종속 중에 임대인이 당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누구한테 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반환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양수인한테 그 내용을,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고스란히 주장해 주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신소유자, 임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신소유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니은 동그라미예요. 거기에 보시면 임차권은 원래는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칙이 있습니다. 622조에 보면 여기는 미등기의 토지 임차권이요. 미등기 토지 임차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생긴다. 그게 622조에서 그 요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미등기의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는 당의 그 토지상에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갖추면 당의 미등기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토지 임차인이 당의 토지상에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임차인 명의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토지의 임차권이 등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생긴다. 자, 요 니은 동그라미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의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어 버렸다. 즉 건물이 멸실되어 없어졌다든가 또는 후폐, 노후화되어서 거의 폐가처럼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임차권에 관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자, 비용이라는 것은 필요비, 유익비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적으로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요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입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유입비의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고 종료 시에 증가액이 현존해야 되죠. 현존한 때 이때 한해서만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당해 임대인인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죠.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선택권은 소유자한테 줍니다. 임차물의 소유자에게. 자, 요거는 종료 시에 행사하는 것이고 지출 즉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임차인은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이 발생할 수도 있죠.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 하면 제척기간이 적용받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제척기간은 임대인이 당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죠. 6개월 내에. 자, 언제부터요? 임대인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437페이지에 행사 기간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6개월은 6개월인데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내가 아니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게 6개월의 기산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에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 약정을 할 수 있겠죠. 포기 약정을 해버리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전자에 정리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438페이지예요.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이게 주체는 건물 임차인의 권리로서 당해 임차 목적물인 건물에 부속물을 만들었으면 이 부속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죠. 자, 먼저 이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고, 두 번째는 이 권리를 규정하는 민법상의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러한 약정을 미리 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죠. 편면적 강행 규정에 관계되는 그러한 규정이다. 이렇게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당해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더라도 그것은 철거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뭘까? 요 요건이 중요하죠. 요건. 첫 번째는 임대차가 종료를 해야 됩니다. 종료. 이 종료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어야 되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했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제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료 시에 만료된 때요. 만료로 인한 종료됐을 때 당해 목적물은 부속물이어야 되죠. 자, 이 부속물이란 것은
당해 임차물인 건물에 객관적 편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어야 되죠. 객관적 편익 제공하는 그러한 물건으로서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즉 건물에 붙어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물건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때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면서 독립 물건인 이 물건의 소유자는 임차인 소유야겠죠. 임차인 소유물이겠죠. 이렇게요. 자, 이때 이 부속할 당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여야 합니다. 매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 하나입니다. 부속. 이렇게. 이런 경우에 우리는 건물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한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은 형성권이고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죠. 여기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다. 매매가 성립되어 버리죠. 따라서 임대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우리 민법에서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38페이지에 이 내용을 정리해 두었죠. 자, 그 다음에는 토지 임차인에게는 네 번째,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토지 임차인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때 역시 청구권은 형성권을 성질을 갖고 있고, 따라서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도 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을 미리 한다면 그 미리 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으로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당해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임차인 소유 물건을 모두 수거 철거해 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되겠죠.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서 지상물 매수를 임대인한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역시 여기도 토지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그대로 준용해다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83조 규정을 여기다가 준용해다 쓴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해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만료. 두 번째는 이 만료 당시에 그 지상물 자체가 현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존한다는 말은 뭐예요? 멀쩡하게 사용할 만한 그러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또는 수목,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현존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당해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갱신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죠. 자, 이때 이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임차인의 갱신을 청구한 경우에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바로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은
토지 임대인에게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 자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강제적으로 이거는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그죠?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그 당시에 당의 토지 위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고,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을 한번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청구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그때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상물인 건물이라고 한다면, 당의 이 건물이 등기 여하를 불문합니다. 등기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여하를 불문합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이 적법, 불법 건축물 여부를 불문합니다. 적법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임차인의 소유물로서 임대인에게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합니다. 임대인에게 효용 여부를 불문한다. 자, 이런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는 것이죠.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의미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가치 있냐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동시에 다만 이 지상물의 건물이란 것은 당의 임차 토지상에 있는 내에 존재해야 되죠. 임차 토지상의 그 안에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거나 임차인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사세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임대차에서의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만 더 한다면, 여기에 임대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자마자 당의 토지, 임대한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했을 때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종전 임차인은 신소유자, 즉 양수인이죠. 토지를 산 사람한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절차를 이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판단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당의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한다.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소유자한테 자에게도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라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꼭 알아두셔야 하고, 판례니까요. 이렇게 판례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강력하게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는 340페이지 이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들이 다 돼 있죠. 이 내용대로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을 총 정리한 것이니까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차임 지급에 관한 의무죠. 자, 차임 지급. 당의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법정 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차임의 종류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 없죠. 금전 기타 물건이면 됩니다. 또 그 차임 지급 시기는 우리 민법에서는 4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민법 633조 조문이 있죠. 여기는 후급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후급 원칙. 다만 그 633조 조항의 성질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성급으로 약정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차임 지급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하게 될 게 바로 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이때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죠. 이렇게 되죠. 여기에 2기 이상의 연체라는 것은 연체 총액을 말하는 것이죠. 연체 총액이 2기 이상에 해당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이것은 640조에 있는 조항으로서 이 규정은 가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가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640조, 641조에 있죠.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이 해지권 행사는 즉시 해지권 행사하게 되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 그럴 때는 채후 2년분의 차임액에 대해서 법정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죠. 토지 임대인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당의 목적물이 임차인 소유 목적물이 임차인 소유, 당의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이럴 때는 법정 질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당의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을 때 채후 2년분에 한해서는 법정 저당권을 토지 임대인한테 인정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에 관해서는 여기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죠. 이 차임 증감 청구는 증액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성권입니다. 즉 어느 일방이 증액을 청구하나 감액을 청구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죠. 사정 변경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 증액을 하지 않겠다. 증액 금지 약정은 유효입니다. 근데 감액 금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규정 성격은 형성권이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정하니까 뭐예요? 무효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편면적 가행 규정이라 한다. 그래서 요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 감액 청구권의 영역에서는 이게 편면적 가행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물을 보관해야죠. 제일 큰 게 이제 차임 지급에 관한 의무고 두 번째는 보관 의무입니다. 이 보관 의무는 현실적으로 반환할 때까지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를 지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당연히 뭐예요?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임차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물 반환 의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좀 해 두시면 좋겠고,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비용 상한 청구에 관한 내용 구체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좀 상세하게 우리 교과서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대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